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로 벌써 40대 초반이 다 지나고 있네요. 이제 아이들은 커서 친구가 좋을 나이라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네요. 이럴 때 취미라도 하나 가져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사실 요즘 이혼하고 나서 골치를 앓고 있는 때라서 손에 잡히는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맘 같아선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지만 10년을 한순간에 바로 정리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전 남편과 만난 이유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었어요. 우리 관계의 시작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시작했다 발전하게 된 건데 그만큼 제가 존경을 갖고 있던 사람의 실체를 하루아침에 알게 되니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지적이고 조용한 책벌레 남편이 한 짓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그것도 10년이나 감쪽같이 자신을 속여가면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왔다니 저희 아이들에게도 차마 이 이야기를 못해서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 잘하는 남자 만나서 살 걸 그랬나 싶죠. 괜한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전 어린 시절에 형제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오빠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왜냐면 딸은 결혼에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한 부모님은 항상 저보다는 오빠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서 전 원치 않았지만 실업계로 진학해 취업만을 바라보고 살게 됐죠. 나이가 들어서도 동창회 나가기도 싫을 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도 하고 싶었고 국문과에 진학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오랜 꿈이 무참히 사라진 기분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20대 시기가 우울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다 집이며 차를 살 때 전 그 돈을 모아 늦게 대학을 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오빠들처럼 대학을 가고 비슷한 환경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제 주변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와 같이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었고 생활력은 강했지만 시나 소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결혼까지도 부모님 뜻대로 돈 잘 벌고 직장만 번듯한 사람을 만날 순 없어서 차라리 늙어 죽겠다 다짐까지 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근처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고 소설 쓰는 수업에서 강사로 일했던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열정으로 소설 수업을 다니면서 저는 첫 선생님인 제 남편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학창시절 선생님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제 부족한 글을 정성스럽게 읽어가지고 와선 어린 시절 회상한 부분이 좋던데요. 본인이 겪은 이야기라서 생생함이 달랐어요. 라는 연필로 조심스런 감상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거든요. 제가 애쓰고 쓴 글에 볼펜으로 쓰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늘 예쁜 종이를 붙여서 돌려주었는데 솔직히 무료 수업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선생님이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던 수강생들도 선생님 애정이 대단하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선물을 준비하고 같이 기념일을 보내고 마지막 수업에 감사 이벤트까지 마련해 저도 마음을 더 쏟으며 6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항상 갈색 가방에 책 한 권이 들어있던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형을 보는 기분이라 눈도 편하게 못 마주칠 정도로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날 더는 선생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나중에 밖에 나가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선생님 또한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그런 건 아닌데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아, 근데 수업 많으시니까 바쁘시죠? 하니 수요일하고 금요일 괜찮아요? 제가 그땐 일찍 끝나니까 늦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가볍던지 그렇게 제 데이트 신청으로 저희는 돌담길도 걷고 서점까지 가서 책도 골라주면서 꿈만 같던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말수가 없을 줄 알았던 선생님은 꽤 재밌는 농담도 하고 글에 관한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대로 시간이 멈추기만 바랬던 제 마음이 그에게도 통했는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선뜻 강의 시간표를 보내주면서
전 이대로 맞춰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할 때 연락해요. 라고 하였고, 저희는 서로 같이 산책을 하거나 틈이 나면 카페를 가서 커피를 좋아하는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잘 먹지도 않던 커피를 먹고 속이 쓰려 고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가 경험한 세상을 하나둘 알아가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어느새 제 남편이 되었고 평생 결혼 생각 같은 건 해보지도 않고 살았다던 남편에게 저는 과감히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은 제 제안에 저는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결혼 생각은 없어요. 아마 진경 씨가 불행할지 몰라요. 제가 워낙 혼자 책 읽고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서 지금처럼 몇 시간만 만나는 건 좋아도 살아보면 많이 다를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 난 혼자만의 공간,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서 결혼은 자신 없어요. 미안해요. 아무래도 나는 결혼할 상대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며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땐 무슨 오기가 그렇게 생겼는지 그런 거 다 이해해 줄 거고 나는 괜찮으니 결혼하자며 계속 매달렸어요. 아마 남편 인생에 저는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죠. 그래도 제가 그 모든 상황을 배려하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을 받아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도 저를 환대해주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주로 둘은 좋아도 시댁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데 반대로 시댁에선 절 보자마자 좋아했고 노총각으로 살 줄 알았던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니 그것만으로도 집안에 경사가 난 것 같았죠. 되려 남편 설득하는 게 더 힘든 그런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시댁과는 불편한 상황을 겪을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편안했어요. 교수 아들이라고 콧대 높을 법도 한데 제 학벌이나 집안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고맙단 말만 연신 들으면서 저란 사람 자체가 존중을 받는 것 같았죠. 아들의 결혼을 만들어냈다는 걸로 제 성격이 그를 많이 맞추고 배려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시어머니도 옛날 분이었지만 이해심 깊게 대해주셔서 원만한 관계가 쌓였고 나중에는 친정엄마만큼 시어머니가 좋아서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얻어낸 남편인데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든 선생님인데 그 생각에 저는 남편이 그토록 말했던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했어요. 신혼집부터 무리해서 남편의 방까지 따로 만들어줬고 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벽으로 꽉 차는 책장까지 맞추어 주었어요. 가끔 남편이 방에서 일하는데 집중하고 싶다며 문을 걸어 잠갔는데 어차피 강의 준비나 책을 집중해 읽는 것 외에는 할 것도 마땅히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해 주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절 고마워했고 제가 이해하는 걸 보면서 저를 더 아껴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다 알려고 들지 않을 때 부부관계가 평화로워진다는 그 뻔한 말이 우리 가정의 핵심 같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까지도 무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만든 것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 결과인 것 같았죠. 남편은 지금과 똑같이 제가 남편의 공간과 시간만 지켜준다면 아이 문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끝내 두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 수 있었어요. 감성적이고 따뜻한 면이 많은 남편은 의외로 아이들에게도 참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국문과 선생님이 돼서 내 남편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와 아빠가 함께 거실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제 못다한 꿈을 남편이 이루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말수도 적고 늘 책에만 빠져 있어도 남편이 괜찮았어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요. 어느 날 집에 낯선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저희 집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낮에 마트 갈 때 언뜻 봤던 여학생이 저녁까지도 계속 있길래 아무래도 남편을 만나러 온 것 같아 제가 먼저 다가가 혹시 이 교수님 찾아온 거면 잠깐 들어올래요? 라고 하니 손사래를 치며 앞치마 차림에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여기 일하시는 분이시죠? 교수님은 매일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긴 제가 낮에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교수 사모님 같은 모습이 아니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말하면 편하게 무슨 말이든 할 것 같아 모른 척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럼요. 매일 오시죠. 근데 그건 왜요? 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집에는 자주 안 들어간다는 말을 해서요. 라며 아줌마 근데요. 조만간 학교 애들이 이 집을 쳐들어올 건데 아줌마가 교수님한테 대신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게 무슨 말이냐며 왜 학생들이 교수님 집을 쳐들어오냐고 했어요. 그러니 애들이요, 교수님한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그거 증거자료 싹 모아서 신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당해요? 당하다니. 아니, 제자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 그 학생은 아줌마는 깊게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교수님한테 애들이 들이닥칠 거라는 것만 말 좀 해주세요. 라며 급박한 얼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생에게 학생 이름이라도 말을 해야 내가 이 얘기를 전해주지 않겠냐고 하니 이름을 말하며 돌아가더니 몇 발자국 안 가 다시 뒤를 돌아 제게 뛰어오며 아줌마, 혹시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학교 애들에 관련한 파일이나 서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이 저한테만 말해준 게 있는데 집 깊숙이 군데군데 넣어두었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교수님이 큰일이 나는 처지라 혹시 그런 서류들 보셨다면 저한테 다 넘겨주시겠어요? 그걸 없애야 우리 교수님이 사시거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를 보곤 그게 무슨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걸 왜 학생이 교수님 대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물어보니 그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쏟아낼 듯 한숨을 푹푹 쉬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곤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네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교수님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아니 뱃속에 저희 애기 아빠가 될 사람을 지켜야 해요. 교수님도 절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라며 누가 봐도 계약서 같이 써져 있는 서류를 보면 본인한테 꼭 달라며 제 손에 번호를 쓴 쪽지 한 장을 주고 사라지는데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정말 어안이 벙벙해 한동안 그대로 서 있기만 했어요. 지나가는 차가 빵빵 소리를 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여자가 얘기한 서류 같은 걸 찾는 일이었어요. 대체 무슨 서류이기에 그걸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지 제 눈으로 봐야 했고 무작정 남편의 개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역시나 문이 아주 굳게 잠겨져 있는데 돌이켜보면 남편이 지키려고 한 저 혼자만의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 또한 그를 지켜주려고 했었기에 존중의 의미로도 단 한 번 저 방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젠 어떻게든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학생의 말처럼 내 남편이 대학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전 당장 열쇠 기사를 불러 문을 열었고 장작 7년여 만에 그 방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사님이 보게 될까 무서워 열리자마자 문을 지키고 서 있다가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혼자 마주하려니 엄두가 안 나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벽면은 온통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꾸며주었던 책장의 책들로만 둘러싸여 있었고 책상엔 A4 용지 하나, 서류 하나 보이지 않는데 참으로 이상했어요. 분명히 그 학생의 말로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그 학생 말만 믿은 건가 싶었죠. 요즘 당도랑 여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여자도 그중 하나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지금 학교에서 엄청난 수렁에 빠진 듯 했어요. 내가 너무 감성적으로 그 여자의 말만 듣고 남편의 입장은 듣지 않은 건가 싶었고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방을 한 바퀴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 눈에 책상 틈으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본 저는 한쪽 방향으로 책장을 밀어 틈을 벌리니 아니 글쎄 그 안에는 또 다른 책장이 있고 빈 공간까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아주 얇은 벽이 또다시 나오는데 제 몸이 그대로 또 얼어붙었어요. 거기엔 학생들과 맺은 계약서가 수십 장 붙어 있었고 그 계약서를 하나 들어서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 놈은 여학생들과 학점을 두고 서로 거래를 하였고 A뿔부터 F까지의 계약 내용이 세세히 적혀져 있는데 예를 들면 B뿔을 받고 싶으면 본인과 함께 데이트를 해야 하고 A를 맡고 싶으면 저녁까지 같이 보내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였는데 얼마나 꼼꼼히 적혀 있는지 정말 어디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 인간은 교수라는 권위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 애들을 현혹해 학점을 핑계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게다가 임신까지 시키게 되었으니 말이 안 나왔어요. 책밖에 모르고 영원히 책과 함께 눈을 감을 거라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말종이었던 게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에 퍼진 소름으로 몸까지 추워질 정도였죠. 심지어 두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나?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 있는 계약서를 모두 다 떼서 다른 데 모아놓고 남편 놈을 기다렸어요. 이 문이 열려있고 자기가 평생 했던 짓거리들이 밝혀졌을 때 남편 놈은 어떤 말을 할까? 무릎을 꿇고 빌까? 아니라고 우길까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 놈은 그 좋은 머리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짓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계약서는 다 가짜라며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설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현실성을 좀 부여받고 싶어 이렇게 모의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말까지 하는데 제가 낮에 찾아왔던 그 여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이 애가 이미 다 얘기했다고 발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 작성한 애들도 우리 집에 쳐들어올 거라고 하며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맨날 선비처럼 행동하더니 그 속은 순 눈구렁이들로 그득그득하네 라며 서재에 있던 책을 다 찍고 던졌는데 더 소름이 돋았던 건 그때도 남편 놈은 흔들림 없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이코랑 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전 저희 두 아이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대로 덮어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이 계약을 했을 여자들의 심적 고통을 알 것만 같았어요. 힘보다 점수나 학점으로 본인을 눌러버린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말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과 학점 그리고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더 잘 알았을 테니까요. 저 또한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그 심경은 누구보다 이해가 되었어요. 게다가 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게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봐, 날 찾아오겠다고 했던 애들이 퍽이나 찾아와? 걔네들은 나 절대 못 찾아올걸? 이런 소문이 퍼져봐. 지들도 인생 꼬이는 거고 지들도 취업되기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날 찾아오겠다고. 이래서 다들 힘있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나처럼. 나는 기어코 총장까지 하고 말 테니까 너도 총장 사모 소리 듣고 싶으면 까불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너도 사실은 내가 교수여서 좋았던 거잖아, 이 속물아. 라고 하는데 남편 놈에게 저라는 사람은 속물인 사람이었고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이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이 인간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이 뭉텅이 계약서를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 남편을 처벌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학교에서도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있었고 남편 놈을 해임시키려는 그런 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된 걸 보니 남편의 교수직 박탈은 생각보다 금방 될 것 같았고 저 또한 도움될 건 없지만 제가 가지고 간 수십 장의 계약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행복하게 다녀야 할 대학 생활을 이단 교수 하나 잘못 만나 망치게 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애초부터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테지만 제가 그 계약서를 쓴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실제로 남편 놈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여자들에게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최저 학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그걸 못 이겨 자퇴까지 하였다는데 너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와 제발 우리 아들 좀 내비두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온 동네방네에 교수 아들 두었다고 쌓아둔 체면도 있으니 당연히 그러실 만도 했어요. 만약에 본인 아들이 잘못되면 자기도 아주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시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피해만으로 따지면 내가 제일 피해자라고 두 아이 아빠란 사실 하나 때문에 이만큼 넘어가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맘 같아선 언론에다 싹 다 뿌려 다른 곳에서도 교수질 못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 놈은 교수 자리를 박탈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계약서의 효력으로 기어코 무혐의를 받아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랑은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엄연히 남편 놈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으니 저는 그걸로 이혼 사유가 성립이 돼 승소를 거두었고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전 남편 놈과의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갔는데 딱 한 가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두 딸들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두 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그게 제일 막막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마 조금은 더 커야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원히 저한테는 숙제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은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이혼 후에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데 하루 빨리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엄마로서 여자로서 늘 당당할 수 있게 많은 응원 주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